이번 주에 플랫폼 리뷰를 먼저 해볼 텐데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글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회사가 갖는 경제적 회사를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희소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력은 희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등한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가 스스로 결정해서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덜 판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더 많이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희소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소재 기업이잖아요. 근데 산업 소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거나 독점적이지 않다면은 대체로 경쟁사가 만드는 소재에 대비해서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방산업의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가 되게 쉽게 되고 이런 점에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M사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IDM사가 협상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의 협상력이 강하지 않게 됩니다. 대체로 반도체 밸류체인에서는 IDM사가 협상력이 가장 강하고 장비사, 소재사 순서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멀티플도 이런 순서를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노출도가 높은데 최근에 이제 그 비시장적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 CXMT의 증산 그리고 DDR5 양산 개시로 인해서 앞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날 거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나 PC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고 돌파구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시되고 있는 돌파구 중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인데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고 통신 속도를 개선하게 되면은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꼭 구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저성장이나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물론 HBM이라는 새로운 성능 돌파구가 마련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직접 HBM 밸류체인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초에 거의 뭐 상한가도 한번 쳤었죠. 그래서 상지 재활 로봇 뉴스로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기존 분석글이나 아니면 사업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어가지고 좀 특별한 게 없는 뉴스인데 시장이 과잉 반응한 건 아닌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좋은 BM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매매는 딱히 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물량을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 보고서 상장 당시의 사업 보고서에 발표된 대로 BM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로봇 플러스 고령화 메가 트렌드하고 부합해서 전체 시장이 이제 CAGR 20%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BM 확장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쌓을 경우에는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솔리드 현직자가 아니라 통신 장비 산업의 현직자인데 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직자 분께서 분석해 주신 글을 한번 봤는데 실제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해외 커버리지 확대 같은 거는 분명히 장비주 투자에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서 저랑 좀 생각을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픈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제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망 성능이 이제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사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호환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중에 망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통신사가 환영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음에 기존 이제 시스템 업체인 삼성, 화웨이, 노키아, 엑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이런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5G 어드밴스드 5.5G, 5.5G 같은 경우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5G 어드밴스드라고 할 것 같은데, LTE에서 이제 동영상 컨텐츠가 범람해가지고 통신속도 개선 수요가 높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킬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통신사 투자 요인이 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망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리포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망고도화 필요성은 어떤 통신 속도를 더 개선해야 된다라는 수요보다는 기존 망 트래픽 한계를 소비자 사용량이 초과하는 시점이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고,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5G 요금제만으로는 더 이상 증익이 곤란한 시점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요금 인하 압력을 견디는 그런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업 효율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전략은 신규 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정부에 대해서도 망 고도화 투자가 필요해가지고 요금 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설득하는 그런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주파수 추가 할당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자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여러 리포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었고, 저도 이 부분에 좀 동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회사 CEO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성장을 멈추고 우리는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전략으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명성을 쌓거나 아니면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후자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제 주파수 추가 할당 시점부터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가셔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로 이제 제시해주신 관세부과 같은 경우에는 IT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WTO 정보기술협정이라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기본 관세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0%로 이제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런 투자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선택을 미국이 할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낮은 대주주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분석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액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경영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부정적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뉴스도 꽤 많았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영향에 대한 그런 시장의 해석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딥시크 등장의 의미는
기존에 이제 빅테크가 독점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현금 상출력 측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익화 측면에서 빅테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빅테크에게만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좀 AI 하드웨어 투자를 지속하면서 독점력을 가지고 갔었던 그런 과거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소비자의 정점에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그룹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이 이번 주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의 측면이고, 테슬라가 정말로 혁신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차별화되는 자율주행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훨씬 더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번에 비아디가 뒤에 나오겠지만 비아디가 전 차종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의 혁신성이 뒤처지는 가운데 가격만 비싸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기업으로서 더 앞으로 높은 멀티플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처럼 고성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한 분야에 필수적인 이더넷 같은 네트워킹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시스코와 비교하면 확실히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AI 관련 투자의 초점은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무엇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이동해 갈 것으로 예상돼서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경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뉴스 중에서 파워 시니어 분류의 뉴스가 주로 눈에 띄었었는데, 고령화 추이 분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20년 뒤면은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인구가 44%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엄청난 전염병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히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연령대의 관심과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국당에 투자한다고 하면요. 다만 이제 저나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해당 연령대의 투자자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플랫폼 아니면 스터디에서 구성원이 다양한 거에 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한은령 해제 뉴스로 크게 상승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소 하락한 상태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이슈로 상승했는데, 사실 블랙핑크 멤버들이 이제 모두 개인 활동은 YG로부터 독립한 상황이에요. 뭐 다른 소속사로 들어간 멤버도 있고 개인 기업을 차린 기업 멤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팀 활동을 이어갈 요인을 주기 위해서는 YG는 좋은 비율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만약에 YG가 이제 좋은 비율로 재계약이 됐다면은 이미 로제가 솔로 아파트를 통해서 솔로 활동도 충분히 응할 수 있다라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솔로 활동에 집중하고 팀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좋은 비율로 재계약을 했든 좋은 비율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든 YG의 큰 이익 기여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번에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YG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이제 수익 실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산이 될 텐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레비뉴 쉐어, 그러니까 수익 초과 이익 정산금이
이 라이브 내셔널에서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보고서와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충분히 괜찮은 비율이 입증된다라고 하면은 JYP는 앞으로도 더 이익을 증식시켜 나갈 모멘텀이 충분한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걸그룹 하츠투하츠를 런칭할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해가지고 최근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또 자회사 교유라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머스나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 기획사하고 좀 다르게 연습생을 키워가지고 직접 IP를 만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협상력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대책이 나왔지만 아마도 현재 정치적 상황이 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합동으로 의미 있는 효과성이 충분한 그런 정책을 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좀 현재 미분양 사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하고 비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K컬처 흥행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여온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24년 초까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온 그런 이제 섹터라는 점에서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실적에서 성장의 의무성이 좀 커지는 시점을 발표해가지고 주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 피터 린치는 월가 전설로 떠난 월가 영웅들인가요? 그 책에서 대체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성장주의 성장이 둔화될 때라고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기업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적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멀티플이 크게 낮아지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하게 되고 투자자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기업,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나 비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좀 유의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과 기술 발전 방향성 측면에서 언젠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컨트롤 측면이나 아니면 진동 아니면은 파워 트레인 측면에서 전기차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밸류 체인인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현재 그 리튬이온 배터리 밸류 체인이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내 걸로 소유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냥 주차장에 놔두기보다는 자동차를 공유해서 타는데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차량 공유 경제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선도하고 있는 쇼카가 강한 경제적 혜자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아마도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쇼카하고 비슷한 그런 BM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미 관세를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자동차나 아니면 철강 이런 데 있어가지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트럼프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가능성 높은 선물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셰일가스 생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LNG 수입이라고 보여지고, LNG 수출이 이제 미국에서의 LNG 수출이 증가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SK가스가 이익을 보게 될 공산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그 TO에서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리캡이었고, 보면서 되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몇 가지는 좀 투자 아이디어로 디벨롭을 해볼 계획이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또 제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려주신 분들에게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토론을 많이 활성화해 나가면서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리캡이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메가트렌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간단한 Q&A 가지고 그 다음에 메가트렌드와 함께하는 주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